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주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오래전 1898년 뉴욕 로클랜드 지역에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있을 한 아이의 장례식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짐 팔리는 마구간에서 마차에 매기 위해 말 한 마리를 끌어냈다. 그날은 무척이나 추웠고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며칠 동안 마구간 안에만 갇혀 있었던 말은 갑자기 물통 쪽으로 가더니 펄쩍펄쩍 날뛰다가 그만 두 뒷발로 짐 팔리를 걷어차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라는 그 작은 마을에서는 한 주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짐 팔리가 죽으며 이망인가 3명의 아들에게 남긴 것은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큰아들 짐은 당시 10살이었다. 큰아들 짐은 어린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모래를 나르고 진익인 뒤틀에 부어 벽돌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벽돌을 몇 번씩 뒤집어가며 햇볕에 말리는 일을 했다. 짐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인 특유의 상냥함과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후에 정계에 입문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데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근처에 가본 적조차 없었지만 짐은 46세가 되기 전까지 4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우정공사 총재직에 올랐다. 언젠가 나는 그를 인터뷰한 뒤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는데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농담하지 마시고요 라고 대받았더니 그는 외려 내게 자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1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는 5만 명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고 답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봐주길 바란다. 그의 이런 능력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스토니 포인트에서 서기를 맡아 공직에서 일하던 시절에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는 자신만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처음에는 매우 간단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성과 이름, 가족, 직업, 정치적 성향들을 확실히 파악한 뒤 그 모든 사실들을 그림처럼 머릿속에 잘 넣어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무려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대의 등을 두드리고는 아내와 아이는 잘 있는지 묻고 뒷마당에 핀 접시꽃은 요새 어떤지 등을 물어보고 있었다. 그의 지지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 선거 유세를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짐 팔리는 서부와 북서부주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를 써보냈고 사륜마차, 기차, 자동차, 작은 보트 등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 19일 동안 20개 주 1만 2천 마일을 순회했다. 그는 여정 중에 이 마을 저 마을에 들러 아는 사람들과 식사나 차를 함께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일정이 끝나면 그는 다시 또 다른 순회 지역을 향해 달려갔다. 동부에 돌아온 짐 팔리는 자신이 방문했던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최종 명부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명단에 적힌 모든 사람에게 친애하는 빌에게나
친애하는 조에게로 시작하여 짐이라고 자신의 서명을 적어놓은 편지를 일일이 보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편하게 불러주는 것은 은근하면서도 굉장히 효과 있는 칭찬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불렀다가는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내 경험을 예로 들어보겠다. 한 번은 파리에서 대중연설 강좌를 진행하면서 파리에 살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프랑스인 파이피스트가 아무래도 영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탓에 이름을 타이핑하는데 꽤나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 파리에 지점을 둔 미국계 대형은행의 어느 지점장은 그 이후로 내게 신랄한 질책을 전해오기도 했다. 앤드루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그였지만 사실 그는 제철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의 회사에는 카네기보다 제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다룰 줄 알았고 그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일찍이 그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데 있어 천부적 재능을 보이며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0살이 되던 해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그 점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보자. 스코틀랜드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어느 날 그는 새끼를 벤 어미 토끼를 잡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곧 한 무리의 아기 토끼가 생겼지만 불행히도 토끼에게 줄 먹이가 없었다. 다행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이웃 친구들에게 토끼에게 먹이 흘러보나 민들레를 가져다 주면 그들의 이름을 따서 토끼의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 그 계획은 마법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고 카네기는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사업에도 이런 심리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일례로 그는 펜실베니아의 철도회사에 강철 레일을 팔려고 했다. 당시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사장은 제이 에드가 톰슨이었다. 그래서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 규모의 강철 공장을 짓고 에드가 톰슨 제철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여기 수수께끼가 있으니 한번 풀어보라.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 강철 레일이 필요했을 때 사장인 제이 에드가 톰슨은 어느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것 같은가? 최대의 유통회사 시어스 로벅. 아니, 틀렸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침대 열차 사업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발명가 조지 앤 폴몬과 경쟁을 벌일 당시에도 카네기는 토끼에 얽힌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당시 카네기가 운영하던 센트럴 철도회사와 폴몬의 회사는 업계 수위를 다투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온 퍼시픽 철도회사의 침대 열차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했고 가격을 대폭 내리는 등의 경쟁이 가열된 탓에 결국 사업상의 이윤을 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던 중 카네기와 폴몬은 유니온 퍼시픽 이사회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 갔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폴몬을 만난 카네기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폴몬 씨. 우리 서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폴몬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카네기는 자신이 품고 있었던 대안, 즉 두 회사의 공동 투자를 제시했다. 더불어 두 회사가 등을 돌리지 않고 함께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호 이익에 관해 강조하며 열변을 토했다. 폴몬은 주의 깊게 들었지만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진 않았다. 마침내 그가 물었다. 새 회사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건가요? 카네기는 즉시 대답했다. 그야 물론 폴몬 객차 회사죠. 그러자 폴몬의 표정은 밝아졌다. 그러고는 제 방에 가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했고 이 대화로 산업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친구와 사업상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해주는 카네기의 이런 점이야말로 그가 지도자로서 성공한 비결 중 하나였다. 그는 자신 밑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의 이름을 외워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이 경영하는 동안 회사에서는 단 한 번의 파업조차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뿌듯해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한다. 심지어 허풍이 심하고 고집까지 센 당대 최고의 쇼펜 피티 바넘은 그의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실망한 나머지 외손자 C.H. 실리에게 바넘 실리로 개명하면 25,000달러를 물려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200년 전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책을 헌정하게 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초호화 소장품들이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증한 덕분이다. 뉴욕 시립도서관은 레녹스와 에스터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벤저민 알트만과 J.P. 모건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거의 모든 성당은 기증자의 이름을 새긴 스테인글라스 창문으로 장식되어 있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엄청난 궁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간단하다. 이름을 제대로 못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미안하네. 다시 한번 이름을 말해주겠는가? 하고 물었다. 이름이 독특한 경우에는 철자가 어떻게 되지? 하고 물었다. 또한 대화 중에도 그는 일부러 몇 번이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특징, 표정, 전체적인 모습을 이름과 연관시켜 외우려고 애썼다.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 경우에 그는 더 많은 공을 들였다. 상대가 자리를 비워 혼자 있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즉시 종이에 쓰고 그것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집중해 기억이 새긴 다음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름에 대한 청각적 인상뿐만 아니라 시각적 인상도 가지게 되었다. 이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의 말처럼 예절은 작은 희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상대방에게는 그의 이름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임을 기억하라.